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or Time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고려대학교 SPS 랩실 서예빈 석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열에 있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에 많이 사용되는 Adversary Based Method와 Contrastive Learning Method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개의 논문 Self-Supervised Auto-Regress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Data 그리고 Cut Mix Contrast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via Temporal Mix-up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eep Classification 모델은 추출된 특징들로 데이터의 라벨을 예측하는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에서 성능을 예측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다르다면 데이터 간의 도메인 시프트, 디스크리펜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습된 모델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은 같은 유형의 데이터이지만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도메인 시프트, 도메인 디스크리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학습 시기에 확보 가능했던 데이터로 라벨링된 데이터가 대부분입니다. 모델은 이 라벨링된 소스 도메인을 기준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이 우수한 성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풀어야 되는 타겟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사용 시기에 확보 가능한 실제 현장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소스 도메인을 기반으로 학습했던 모델이 이 타겟 도메인에서 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타겟 도메인은 모델이 우수한 성능으로 동작해야 되는 영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을 했지만 타겟 도메인에서도 우수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이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개념인 트랜스퍼 러닝과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트랜스퍼 러닝의 서브 필드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트랜스퍼 러닝 중에서도 소스 도메인에서만 라벨링된 데이터가 존재 시에 트랜스덕티브 트랜스퍼 러닝으로 분류되고 여기서도 소스와 타겟 도메인이 같은 문제를 풀지만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보통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계열에서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계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은 시간적 차원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계열에서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특징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Discrepancy Based Method와 Adversarial Based Method 그리고 Contrastive Learning Based Method입니다. Discrepancy Based Method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 거리 기반 접근 방식으로 큰 도메인 이동을 가진 분포를 정렬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dversarial Based Method와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소스와 타겟 도메인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도메인 구분이 어려운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도메인 구분을 잘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와 피처 익스트랙터는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adversarial based method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contrastive learning based method인데요. 세모를 클래스 1, 동그라미를 클래스 2라고 설정했을 때 이렇게 동일한 클래스에 속하는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포지티브 페어로 두고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네거티브 페어로 칭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지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 간의 거리를 멀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도메인 어댑테이션 for 타임 시리즈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의 개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Self-Supervised Auto-Regress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Data인데요. 이 논문은 피처 러닝과 도메인 얼라이먼트 단계 모두에서 시간적 종속성을 고려했으며 Adversarial Based Method와 Contrastive Learning Based Method 그리고 Self-Supervised Learning Based Method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Self-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통해 소스 도메인의 피처 러닝을 향상했고 Auto-Regressive Domain Discriminator를 통해 시간적 의존성을 고려하여 도메인 얼라이먼트를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논문은 커트믹스 Contrast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via Temporal Mixup인데요. 이 논문은 피처 러닝 단계에서 시간적 종속성을 고려했습니다. Contrastive Learning Based Method와 Self-Supervised Learning Based Method 방식을 통해 학습을 진행했고 소스와 타겟 도메인 사이에서 새로운 중간 도메인을 생성하는 크로스 도메인 템포럴 믹스업 전략과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각각에 의해 생성된 중간 도메인과 이 소스 도메인, 타겟 도메인 간의 유사성을 최대화하는 대조학습으로 인 도메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논문인 Self-Supervised Auto-Regress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Data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의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법들은 주로 시각적 데이터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시간적 의존성을 가지는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하였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미지넷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 의존하여 소스 도메인에서 사전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더불어 도메인 정렬 단계 시 피처 스페이스 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시간적 종속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또한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 불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전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법은 타겟 도메인의 세밀한 클래스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피처만을 정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슬라달 Self-Supervised Auto-Regressive Domain Adaptation Framework는 세 가지 기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Self-Supervised Pre-Training을 위해 Contrastive Predictive Loss를 사용해 소스 도메인에서의 특징 학습을 향상시켰다는 점. 두 번째로는 Auto-Regressive Discriminator를 사용해 시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도메인 간의 특징 추출 및 정렬 성능을 향상시켰다는 점. 세 번째는 앙상블 티처 모델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수도 라벨을 생성하고 클래스 간의 분포 차이를 줄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슬라달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프레임워크는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과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이 주어졌을 때 이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A는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전반적인 분포를 정렬하지만 각 클래스 간의 일치가 부족하여 잘못된 분류가 발생 가능합니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론인 B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소스와 타겟 간의 전반적인 분포 정렬뿐만 아니라 클래스 간의 세밀한 정렬도 수행하게 되어
글로벌 특징 정렬, 클래스별 정렬을 통해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클래스 분포를 맞추어 오분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슬랄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슬랄다는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과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피처 익스트랙터 모델은 1D CNN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토리그레시브 네트워크와 이진분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토리그레시브 네트워크는 주로 사전학습 단계에 사용이 되어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GRU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게 되고 이 사전학습 단계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중요하고 일반화된 잠재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기반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소스의 복잡한 시간적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분류 네트워크를 통해 소스와 타겟 도메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 키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사전학습 단계에서 소스 도메인의 피처 러닝을 개선하기 위해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더불어 피처 익스트랙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적대적인 학습을 통해 시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간의 컨디셔널 얼라인먼트를 수행할 수 있는 티처 모델을 통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태스크 파트를 통해 이 모델이 풀고자 하는 분류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슈퍼비전 파트를 통해 사전학습 단계에서 소스 데이터를 더 일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도록 소스 인코더를 학습합니다.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학습 단계에서 소스 인코더로부터 출력되는 피처가 어토리그레시브 모델을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FC 레이어를 거쳐서 레이턴트 피처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주로 사전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시간적 의존성을 캡처하는 데 중점을 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미래 레이턴트 피처와 예측한 레이턴트 피처와의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하여 이런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통해 미래 시점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스 도메인에서는 사전학습 단계에서 셀프 슈퍼바이즈 학습을 통해 더 좋은 피처 표현을 학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결합으로 소스 인코더를 최적화시키고 앞서 말했던 파트의 태스크 파트는 이제 라벨을 통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레이턴트 피처와 예측한 레이턴트 피처의 시뮬러리티를 최대화하게 학습시키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인코딩하도록 소스 인코더를 학습시킨 셀프 슈퍼비전 파트를 최소화하는 로스를 갖게 만들어서 최종 목표를 이 태스크 로스와 셀프 슈퍼비전 로스를 최소화하게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어드버서리얼 파트인데요. 타겟 인코더와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서로 적대적이게 학습함으로써 도메인 어댑테이션 성능을 높이는 그런 파트입니다.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진분류 네트워크와 어토리그레시브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토리그레시브 네트워크는 사전학습 단계에서 사용이 되었고 이 이진분류 네트워크와 타겟 인코더를 적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로 사전학습된 소스 모델을 프리징시키고 가중치를 타겟 모델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토리그레시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소스와 타겟 특징을 구별하도록 최적화가 되고 이에 반면에 타겟 인코더는
타겟 특징이 소스 특징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 둘을 잘 구별하지 못하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Autoregressive Discriminator와 타겟 인코더를 적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분포가 잘 정렬되게 만들어 도메인 어댑테이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미 슈퍼비전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는 클래스 정렬을 통해 분포를 정렬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티처 모델은 타겟 도메인에서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 신뢰성 있는 가짜 레이블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티처 모델은 EMA로 타겟 인코더의 가중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게 되고 출력 예측 값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소프트맥스를 통해 확률을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된 신뢰 임계값 이상의 레이블만 유지하게 되고 이 신뢰 임계값은 실험을 통해 0.9로 설정되었음을 확인했고요. 신뢰성 있는 가짜 레이블만을 사용하여 타겟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분류기가 예측한 레이블과 가짜 레이블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최소화하도록 이 클래스 컨디셔널 얼라이먼트 로스를 최소화합니다. 이 스튜던트 티처 모델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타겟 도메인에서 얻은 신뢰할 수 있는 수도 라벨을 생성하고 학생 모델이 이런 라벨을 기반으로 학습하여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레이블드 데이터 처리 시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닌 스튜던트 티처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많이 사용되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주로 데이터 내의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티처 모델을 사용하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정확한 클래스 간의 분포를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도메인 간의 분포가 다를 경우 티처 모델을 통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수도 라벨을 생성하여 클래스별로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개념인 스튜던트 티처의 관계와 노울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울리지 디스틸레이션은 미리 잘 학습된 더 큰 규모의 네트워크인 티처 네트워크의 지식을 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인 스튜던트 네트워크에게 전달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튜던트 티처 방법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한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고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설정을 위해 소스 도메인의 라벨 데이터와 타겟 도메인에 라벨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기법들 간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는데요. 단, WDGRL, 딥코랄, MDDA, 홈, 단, C단, 바다 등이 이용되었고 대부분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은 이미지 관련 데이터셋에서 맞춰 구현되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 9개의 최신 기법들만 재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는 Human Activity Recognition, Sleep Stage Classification, Machine Fault Diagnosis를 사용하였고 평가 지표는 각 데이터셋의 도메인 간 어큐러시와 p-value를 사용해서 평가하였습니다. 결과로는 HAR 데이터셋 파트에서는 도메인 차이가 적을 때 적응이 오히려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요. SSC 데이터셋 파트에서는 더 높은 레졸루션 데이터셋에서 낮은 레졸루션 데이터셋으로 매핑될 때 제일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슬라다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특정 공간에서 풍부한 시간 정보를 더 잘 활용하여 도메인 간의 정렬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MFD 데이터셋 파트에서는 큰 도메인 이동이 있는 전이 작업에서 벤치마크 작업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시계열 데이터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위해 시간적 의존성을 고려하면서도 피처 러닝과 도메인 얼라인먼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소스 도메인의 특징 학습을 형성하였고요. 어터 리그레시브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 도메인 간의 특징 정렬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컨피던트 수도 라벨스를 사용하여 클래스 간의 분포 차이를 줄임으로써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저의 커멘트와 리서치 퀘스천을 말씀드리자면 소스 도메인의 라벨 데이터가 제한된 경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스 도메인의 라벨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면 데이터 내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거나 이를 일반화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서 수도 라벨 생성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도 라벨의 정확도를 높이면 타겟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실내 인계값을 어댑티브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하여 수도 라벨의 정확도를 높여보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논문인 커트믹스 Contrastive Domain Adaptation for Time Series via Temporal Mixup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들이 시간적 의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도메인 간의 큰 차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티베이션으로 삼았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for 타임 시리즈 방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Discrepancy Based Method는 큰 도메인 이동을 가진 분포 정렬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고 Adversarial Based Method는 훈련이 복잡하며 학습이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에 로컬 옵티멈 수렴이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 타겟 도메인의 분포를 소스 도메인 쪽으로 직접적으로 어댑팅하게 하려고 하기에 도메인 간의 거리가 멀 때는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 커트믹스라는 새로운 컨트래스티브 러닝 기반의 타임 시리즈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도메인 간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한 템퍼럴 믹스업 전략을 통해 두 도메인 사이의 중간 영역으로 도메인을 이동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5개의 실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방법을 능가하는 성능을 입증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정의를 하고 이 커트믹스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과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이 주어졌을 때 목표 도메인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풀고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커트믹스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섞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들고 이 샘플을 이용해서 모델을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 이를 통해 두 도메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제안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도메인 간의 크로스 도메인 템퍼럴 믹스업 전략, 두 번째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양측에서의 인 도메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양측에서 인 도메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할 때 어떤 거를 비교하느냐 보면 소스 도메인과 생성된 소스 도메인 도미넌트 샘플 간의 대조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타겟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겟 도메인과 생성된 타겟 도메인 도미넌트 샘플 간의 대조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소스 도메인 파트에서는 소스 도메인의 각 샘플들이 클래스별로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게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 도메인의 각 샘플들과 새롭게 생성한 소스 도메인 도미넌트의 샘플들 중 동일한 클래스를 가진 샘플들을 더 가깝게 유도하기 위해 클래스 기반 컨트래스트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타겟 사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타겟 도메인 샘플들과 새롭게 생성한 타겟 도메인 도미넌트 샘플을 서로 대조해 효과적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unsupervised contrastive loss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도메인도 최대한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피처 정렬을 하기 위해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문이 제안한 방법론의 주요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도메인 간 크로스 도메인 템포럴 믹스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도메인은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타임 스텝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템포럴 믹스업 전략을 사용했나 보면은 i번째 시간 단계를 기준으로 앞뒤로 2분의 t개씩 선택해서 이 해당 시간 단계들의 평균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하고자 하는 원래 기존 도메인 샘플의 i번째 시간 단계와 람다 비율에 따라 이를 결합하게 되는데요. 람다 비율은 0.5에서 1 사이로 고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수식을 보면 이 첫 번째 수식은 소스 도메인 도미넌트 샘플을 생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요. 소스 도메인의 i번째 시간 단계인 기존 샘플과 앞뒤로 2분의 t개씩 선택해서 이 해당 시간 단계들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그리고 람다 값을 통해 비율을 정해서 얼마 정도로 결합할지 정한 이 파트를 통해 소스 도메인 도미넌트 샘플을 만들게 됩니다. 타겟 도메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크로스 도메인 템포럴 믹스업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 양측에서의 인 도메인 컨트래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소스 도메인 파트에서 도미넌트 도메인의 샘플과 원본 도메인 샘플 중 동일한 클래스의 거리는 줄이면서도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샘플들 간의 구분은 유지하였습니다.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 파트에서는 도미넌트 도메인 샘플과 원본 도메인의 샘플 간의 관계를 학습하여 유사한 데이터가 가까워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실험을 어떻게 설정하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크 기법들 간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는데요. 사용한 벤치마크로는 홈, 뒷산, 단, 시단, 덜트-T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템포럴 믹스업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손실함수 비율인 베타와 믹스업 비율인 람다, 타임 스텝의 윈도우 길이 등을 찾기 위해서 100번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는 5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SSC, UCI-HAR, HHAR,
WIS-DM, 보일러 펄트 디텍션 등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데이터셋은 복잡성, 샘플 길이, 센서 수, 도메인 간의 차이 등이 달랐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매크로 F1 점수를 사용해 불균형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실제 성능을 반영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로는 도메인의 이동의 정도가 큰 경우에 카트 믹스의 성능 개선이 두드러졌는데요. HHAR 데이터셋에서 2에서 7번의 도메인으로 갔던 시나리오에서는 소스 온리 성능이 38.03%로 낮았지만 카트 믹스는 이를 68.76%로 무려 30.73%나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비교 실험을 통해 카트 믹스의 템포럴 믹스업 전략은 퍼뮤테이션, 스케일링, 지터링, 마스킹과 같은 기존 시계열 데이터 증강 기법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믹스업 전략에서 믹스업 비율 실험을 실시하였는데요. 베타 분포에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값, 그리고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값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때 고정된 0.5 이상 1 이하의 비율이 더 데브 리스크에서 최적의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Contrastable Learning과 Temporal Mixup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Framework 커트 믹스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에서 도메인 이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읽고 저의 커멘트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템포럴 믹스업에서 람다의 최적의 값을 찾는 더 정교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는 2가지로밖에 실험을 하지 않았고 논문에서도 언급된 바에 따르면 트라이얼을 통해 찾은 값은 타겟 도메인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정하고 현실적인 평가 방식을 보장하며 과대평가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상의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방법을 통해서 람다 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미넌트 샘플 생성 과정에서 다른 쪽 도메인의 시간 단계들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게 값의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분의 t만큼 전과 후를 가지고 컨캣해서 평균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특정 세부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값이나 중요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사용했을 때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동적인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for 타임 시리즈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